미술교습소 상가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상가 계약을 안 해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상가 계약이 첫 부동산 계약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상가랑 계약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내가 어떤 상가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10년 동안 임대인이 나를 내치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만들어진 계약입니다. 그 안에는 월세가 밀리지 말아야 되며 1년에 한 번씩은 5% 정도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만 인상하고 월세만 밀리지 않다면 나는 여기에서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될 지식이고요. 자, 상가 계약할 때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면 우리는 또 숲소를 들어갈 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원생을 모아야 되며 인테리어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계약서 쓰고 오늘 바로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렌트프리라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인한테 내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오픈을 준비하는 기간,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시설물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냉난방기 달고 사인 넣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원생 모집하고 엄마도 상담하고 인테리어 할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렌트프리를 지정하고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렌트프리를 달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월세를 내는 시간을 선불을 줄 거냐 후불을 줄 거냐도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이게 선불이었나? 이게 후불이었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리비는 중요한데 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믿지 마세요. 왜요?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르겠죠. 그리고 상가 관리비에 대해서 저렴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관리비가 생각보다 높은 경우도 많고요. 특히 상가 건물 자체가 한 주인인 경우는 관리비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금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많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상가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그래서 지금 현재 3월이다. 그럼 3월달 봄에 이 정도 나오면 여름에 에어컨 틀면 더 나올 거고 겨울에 난방기 틀면 더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꼭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시지 말고 이 말로.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내가 구해서 간판을 달고 사인을 넣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몇 호, 705에 있다. 그럼 705 앞에다가 간판을 달지는 못해요, 보통. 그죠? 7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몇 층에 어느 부분에 어디에 간판을 달 수 있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계약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판을 다는 자리 확인하셔야 되고 오픈 준비하는 기간 동안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좋겠죠. 왜? 알려지니까. 엄마들한테 보여지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혹시 달 수 있을까요? 오픈 기간 동안만이라도. 보통은 계속 달게 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오픈 한 달 준비하고 인테리어 하는 기간에 달 수 있게끔만 이야기해서 달아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년 계약을 하는 경우와 2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나을까요? 당연히 2년이 낫죠. 1년마다 계약하면 1년마다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2년을 계약해서 2년마다 인상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가 계약서 쓰기 전에요. 꼭 그 상가의 주인과 이름과 상가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등기부 등본에 보통 이제 이 상가에 걸쳐져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상가들은 부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있더라 해도 보통 뭐 들어가는데 꼭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잡혀 있지만 않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한번 꼭 확인하시고 이 상가에는 지금 현재 채권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계약서에 용도 변경, 그리고
교습소가 허가가 나는 용도로 되어 있는 상가인지 확인하시고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지원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계약서를 쓸 때 용도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용도가 뭐 다른 거다 그러면 미술교습소로 용도 변경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게. 그런데 용도 변경이 안 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사가 해라, 뭐 주인이 해줘라, 부동산에서 해라, 네가 해라, 말 왔다 갔다 하다 말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지 말고 누가 해줄 거냐, 언제까지 해줄 거냐, 안 되면 이 계약은 파기된다. 그리고 그때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그러면 일 처리가 빠르겠죠? 네, 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역, 용도가 가능한 지역을 꼭 확인하시고 교섭소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시작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미술교습소, 상가 이것들 꼭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